판단 검사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다. 어떻게 보면 시력 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검사다라는 인식이 없음,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은 시력검사 위에 있는 판단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안경원에서 시력검사가 완벽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판단검사를 시력검사를 하듯이 면밀하게 프로세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전에 했던 시력검사가 무의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안경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수 검안사는. 제가 안경 인문학자를 추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객관적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과학적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감정적이고 어느 정도 심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과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외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의사가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안사가 눈만 검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125에 마이너스 100 이 정도를 써야 되신 어르신인데 이분이 도수 없는 안경만 계속 썼어요. 그런 분에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최대한 도수를 낮춰줘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한 도수 플러스 025만 넣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도수 없는 안경, 바람을 막아주는 풍안이라고 하죠. 그 용도로만 안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본 세상과 이렇게 본 세상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어지럽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두 수만 들어갔다. 눈이 좀 편할 거다, 평소에. 근데 이렇게 하면 달라진다. 그 이유는 정강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이게 맞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안경을 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 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통 안 되던 동생이 있었어요. 3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몇 번 제가 안부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보아하니 단체 문자죠. 돌잔치에 초대한다 라는 겁니다. 어렵게 아들을 얻었어요. 돌잔치에 가야 되나 망설여지는 거예요.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적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판단지라고요. 시력 검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판단 검사지가 있는 거죠. 줄여서 판단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한 시력 검사를 하듯이 판단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제목은 돌잔치에 갈 것인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재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차를 산다 그러면 재수 없는 겁니다. 왜 재수 없을까요? 목수가 집을 지으면 망한다 이런 것처럼 차를 사면 재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 유지비에 돈 들고 사고가 날 수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사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차 타면 뭐하냐,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면 되는 것이고, 차 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나는 별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체중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 결핍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막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 이런 거는 재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돌잔치에 간다면 재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점들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돈이 나간다,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돌잔치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애를 안 낳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를 1명 낳을 수도 있고, 저같이 애를 4명 낳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돌잔치를 그럼 4번 할 겁니까? 첫 애는 하고 둘째는 안 할 겁니까? 그러기도 한다지만 저는 돌사진만 찍었죠. 만약에 초대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에게 4번을 와서 4번 다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명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손해 아니냐라는 거죠. 불합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걸 따진다기보다는. 그래서 초대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돌잔치는 초대하지도 말고 내가 가지도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었거든요. 가게 되면 내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상을 당했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꼽히는 거죠, 손에. 그래서 이렇게 단점을 쭉 적는 겁니다. 단점들을 열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장점을 적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것인가. 자, 동기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나지 못한 이 동생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적었어요. 그런데 동기들
단점들을 만난다라는데 가로 열고 지난번에 만났다라는 걸 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 동생을 오랜만에 만난다라는 건데 가로 열고 그렇게 친했나 이 동생하고? 친했으면 전화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 내가 이 동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동생이 나를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의 사이 아닌가? 가로를 열고 단서를 달게 된다는 거는 이 장점이 그닥 큰 장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판단 검사를 쭉 하다 보면은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가라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판단을 내려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정을 담당하는 어떤 부분을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실한 사람은 어떤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뭔가 꽂히는 게 있어야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동생에 대한 우정의 강도가 큰 거겠죠.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강도가 큰 거다. 감정이라는 건 결국 사랑이겠죠. 내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판단 검사라는 게. 이러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면은 실행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실행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후에 내가 괜히 이걸 하기로 했나? 수많은 생각들을 이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아보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게 재수 없는 것일 수가 있겠죠. 뭔가를 한다는 거니까. 첫애를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또 둘째를 낳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알지만 기회비용이나 실제 비용이나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걸 알고, 또 애가 다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판단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보다도 내가 이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거죠. 내 감정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지를 적어야 되는 것이죠. 쭉 적다 보니까 바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가지 말자. 이게 판단 검사입니다. 어떤 판단도 잘 내릴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부터 실제로 안경원에서 이루어진 판단 검사 녹취한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70 가까우신 분인데 여성분이신데 안경을 한번 쓰셨다가 실패하고 쭉 안 쓰다가 눈이 너무 불편해서 오셨습니다. 플러스 200에 마이너스 200 86축이었고 왼쪽은 플러스 350 마이너스 150 83축이었습니다. 에디션은 200이었습니다. 누진다 초점 렌즈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거리 안경을 평소에 안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거리 안경과 근거리 안경 두 개를 맞추시고 이걸 쓰신 다음에 적응되시면 나중에 누진다 초점 렌즈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원거리 안경을 맞추시고 근거리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쫓아오신 거예요. 드디어 판단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거리 보는 것은 중학교 과정이고 원거리 보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이다. 그리고 누진다 초점 렌즈는 대학교 과정이다. 왜 원거리용 안경이 고등학교 과정이냐면 그만큼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거리 중학교 과정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실력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근거리는 괜찮은데 원거리 안경이 문제가 있다라고 쫓아오신 겁니다. 판단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경 맞춘 사람들 써보니까 진짜 잘 보여. 근데 나는 내 눈이 더 밝아. 그게 뭘 잘못됐을까? 줘보셔요, 안경. 네. 불편해. 이거가 책 보는 거. 책 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있잖아. 하나로 갖고 잘 보이던데 하나로 갖고 잘 보이고 그러던데. 근데 나는 두 개라도 귀찮아 죽겠어 나는. 자, 글자가 잘 보여요? 이제 이거는 잘 보이죠? 예. 물론 잘 보여요. 이거는. 잘 보여. 그러면 됐고. 예. 잘 보이는 거는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책 보는 거다. 40cm 책 보는 것만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요걸로 약간 1m, 2m 이건 안 보여. 자, 요거는 멀리 보는 거다. 저기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잘 보여요? 잘 보이죠? 네. 벗었을 때. 이제 그래도 잘은 보여. 잘은 보이는데 이게 또렷또렷한 거 이거 진짜 쓰면 잘 또렷또렷 보이잖아. 또렷또렷하게 잘 보여. 그는 3m 이상, 4m, 6m 무한대 멀리 안 보여.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멀리 잘 보여. 예. 아니요. 멀리는 잘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눈이 저 사람을 못 알아본다니까. 이 눈은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보이는데 네. 그 초점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 점들은 보여. 형태는 보이는데 보여요. 이런 또렇게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췄잖아요. 다른 사람은 있잖아 쓰니까 그렇게 밝아 좋아 남들 거는 연습이 된 사람들은 멀리 보는 거랑 가까이 보는 거랑 하나로 하는 누진 다초점 렌즈가 있어요. 하나로 다 돼. 그런데 그거는 자전거 타기 연습이 된 사람이 나중에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 것처럼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적응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첫때 내가 그렇게 맞췄는데 쓰질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맞췄는데 못 썼다 그랬잖아. 안 썼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쓰고 이제 습관을 들이라 그 말이지. 네, 이걸 쓰고 습관을 근데 나는 이제 네. 걱정스러운 거는 네.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제 저걸 맞췄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내 눈이 더 밝은데 싶어서 내가 이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더 밝은데 왜 이렇게 눈이 그냥 그 말하자면 어두컴컴하게 보인다냐. 어머니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지. 의심이 싹 드는 거지. 잘못 맞춘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네. 지금 진짜요. 왜 네. 그러냐면 나는 이거 막다니까. 자, 그러면 저기를 보자 이 말이야. 이제 저기는 보면 확실하게 네. 뚜렷해요. 어머니가 한 3m 정도 오는 사람들 요 정도 봤을 때 사람을 못 본다 했잖아요. 사람을 분별을 못해. 사람이 요만큼 왔을 때 1m 왔을 때 분별 못하는 게 아니고 3m 정도 왔을 때 저 정도 왔을 때 분간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책 보는 거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3m 정도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 정도가 잘 보이게 만든 거잖아. 지금 3m 정도 잘 보이잖아. 자, 그런데 또 욕심이 생겨. 이 정도도 잘 보이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하나 해결했고 3m 이상 4m 해결했어. 그 두 가지를 해결했으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에서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 말. 지금 1m를 우리가 예상해서 한 게 아닌데 가까이 보는 것도 했고 멀리 보는 것도 해결을 했어.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 아니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요 1m를 보지 말고 멀리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멀리 지금 안 보여요? 멀리도 잘 보여. 나는 멀리도 잘 보이는데 그거 분별을 못하는 것이 그거. 최신형 글자 보이죠? 예. 벗어도 잘 보여. 보이기는 보이지만 보이는데 약간 흐리죠? 좀 흐려요. 그럼 쓰면 확실하게는 보여요. 확실하게 잘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 확실하게 잘 보인다 증명이 됐는데 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경 벗어도 잘 보여 이렇게. 잘 보인다니까. 잘 보이는데 이 최신형이라는 글자가 약간 흐리잖아. 그래요. 그걸 흐린 거를 잘 보인다고 취급 안 한다고요. 안경계에서는. 그거는 잘 안 보이는 뚜렷하게 보이는 것만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내가 하잖아요. 쓰잖아. 네. 그럼 이러면 답답해 죽겠고 네. 내 눈이 더 잘 보이는데 써야 된다. 대학. 그렇죠. 그 연습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이제 훨씬 덜 나빠지겠죠. 보호가 나빠지면 되니까. 죽겠는데 어떡해. 나 눈이 더 밝은데 이렇게. 나 눈이 더 밝은데 그러면 이렇게. 자전거 타기 싫으면 자전거 타지 마십시오. 누가 억지로 하라 합니까? 제가 말한 자전거 타기 배워야 된다는 거는 넘어지고 그래도 기어코 해내면 나중에 편해진다. 지금 깝깝하지 안경을 쓰면. 근데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어렵다. 내 눈보다 더 어둡게 써도 괜찮아요? 더 잘 보이잖아요 지금. 뭔데만 잘 보여. 가면 이제 가까이 되면 이제 왜 잘 안 보여요? 가까이가 잘 안 보인다. 자, 이 정도 거리 1m. 이 글자 보입니까? 500글자만 보여. 이거 보이죠? 보이는 보여. 벗었을 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과 쓸 때 좀 또렷하네요. 쓰면 또 또렷하죠? 네. 1m도 더 또렷하게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인다고 하는 걸까? 그럴까요? 아유, 진짜. 사모님이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깝깝한가 봐. 그냥 사모님 마음에 약간 가까이 보면 울렁울렁 하니까 그런 것 같고 안경을 벗으면 당연히 훤하게 보이죠. 안경 쓰면 테두리 같은 게 보이니까 깝깝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 쓸 때 눈물 좀 덜 나는 느낌 가졌어요. 지금 하루 이틀 써가지고 모르겠지만 나는 안 썼어. 어제 그저께 좀 써보고는 이거 진짜 써야 되지? 써야 된가? 나 잘 보인디? 그런데 저 글자를 제가 딱 특정해서 말을 하면 쓰는 게 더 선명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님만 보라 그 말이죠 이제. 아니 그리고 아까도 1m 보여줬죠. 더 잘 보이잖아요. 확실하게는 보여. 깝깝해.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시력 검사를 하듯이 사모님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판단 검사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시력 검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 검사를 정확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서 사모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얘기가 안 통하는 거지. 안 통하. 아니요, 역수 맞히기는 정확하게 맞췄어. 낯상 쓰니까 깝깝해. 이게 어두워.
이렇게 쓴 거 더 훤해.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속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소 마스크 속. 그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 가면은 많이 죽는데요. 왜 죽지? 봤더니 당황을 하니까 벗어버린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면 더 못 살거든. 그런데 뭔가 이걸 벗으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당황이 되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당황이 되니까 벗어버린다는 거야. 딱 그 상황이에요. 벗어버리면 개운하고 잘 보일 것 같아. 진짜 이래서 얕전에도 못 썼어. 네. 사실은 못 썼어요. 이걸 쓸 네. 수 있어요. 지금은 누진 다초점 렌즈가 아니니까 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대로 하면 되는데 제 말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경 볼 때는 이걸로 이거 하고. 진짜 나 이거 아침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성경 봤어. 확실히 잘 보이죠? 이거 하나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야. 아니 이것도 또렷해서 좋아. 뭐가 문제냐? 나눔보다 얘가 더. 아, 그거는 기분이라고. 산소 마스크 바로 벗으려고 하는 그 기분이라고. 그럴까요? 계속 쓰셔야 돼. 효과는 사모님 눈을 정말 좋게 해줄 수 있는 보약은 이것보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하루에 성경책 보는 2시간, 3시간만 쓰지만 이거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쓴단 말이에요. 잠잘 때 빼고 계속 쓰니까. 이게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나가 교회 갈 때는 또 인원 보고 또 성경 볼 때 이거 봐야 그렇죠. 돼? 설교 들을 때는 이거 보고 성경 볼 때는 이거 이거 보고 보고. 귀찮죠. 그걸 귀찮으니까 하나로 만들자 하는 게 누진 다초점 렌즈인데 그거는 오토바이 타는 거다.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냐. 요게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 원장님 내가 이제 이거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너무 좋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1년 지났을 때 그럴 때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수였을 때는 이 아주머니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고 또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안 보인다고 들어오자마자 막 글었을 거 참 뭘 모르는 아주머니다 막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죠. 왜냐하면 판단 검사를 해야 돼. 판단 검사. 사람은 돈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잘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건 좀 항상 공부라는 거는 판단의 연속이에요. 1 플러스 1이 2냐 맞냐 틀리냐 계속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모님이 그동안에 안경을 안 쓰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 안경과 관련해서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고 제가 시력 검사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차분하게 하듯이 사람의 생각을 차분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말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분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또 한번 배우고 갈게 이제는. 그래도 자신이 많이 그러네. 이렇게 차분하게 신성한 판단 검사를 쭉 해드렸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맞구나 쓰고 가셔서 그 이후로 계속 쓰시는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판단 검사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다. 어떻게 보면 시력 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검사다라는 인식이 없음,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에게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 없겠죠. 그냥 쓰세요. 왜 또 딴소리를 하십니까? 그때는 워킹 테스트에서 잘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을 수 있겠죠. 바로 이 판단 검사를 행하면서 그 고객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이 과정이 설득의 과정인 겁니다. 수많은 설득법이 있지만 저는 검안사로서 안경사로서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데 판단 검사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 인문학이 필요한 것이죠. 안경 인문학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 싫어, 당신한테 말려들기 싫어, 그냥 환불해줘, 아니면 다시 맞춰줘, 막 이렇게 판단 검사가 차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력 검사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냥 대충 하라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눈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검사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오십시오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올라오셔가지고 판단 검사가 되지 않으시는 분에게는 판단 검사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감정적으로 너무 올라와 계시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감정을 조금 억누르시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와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미운에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고 환불을 해주든지 아니면 교체해서 만들어 주든지 그냥 그렇게 할 따름이지 이 사람과 왈가왈부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언성만 높아지고 싸움만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시력 검사를 차분하게 해야 되듯이 신성한 판단 검사는 차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검사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감정이 격앙돼 있으면 도저히 판단 검사 이런 거는 행해질 수 없으니 다음에 얘기를 하자.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스톱 하는 것입니다. 시력 검사보다
검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판단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